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CST를 활용한 다양한 전자제품 설계 및 최적화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박동희 기술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자기장 해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저희 다소 시스템의 전자기장 해석 제품인 C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상당히 긴 만큼 처음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앞서서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 장표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웨비나의 핵심은 다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ST의 특징으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CST라는 이제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은 이제 하이엔드 솔루션인데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에 따라서 20가지 이상의 솔버를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솔버 하나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솔버들이 20가지가 인테그레이트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장 해석에도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 영역이 있는데 고주파 영역, 그리고 저주파 영역, 그리고 PCB 영역, 구조나 열 연계 해석 영역, 그리고 입자, 대전된 입자를 전자기장 필드 내에서 해석하는 이런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케이블에 관련된 그런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테나나 레이더나 PCB,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릴 그 스페시픽한 주제들인데요. 이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주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특별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해석에서 스페시픽 업소옵션 레이트, 인체에 얼마나 전자파가 흡수되는지, 또 어레이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한 특별한 태스크 기능, 그리고 이제 레이더를 설계할 때 레이 트레이싱 기법으로 레이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보기 위한 기능, 또 레이더 해석에서 사이노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반사되는 RCS를 보기 위한 그런 기능, 또 이제 PCB 스튜디오에서 PCB를 해석할 때 시그널의 누적된 통계적인 파형을 가지고 시그널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I 다이어그램, 또 이제 EMC 아날리시스에서 어떤 도체 플레이트에 의한 쉴딩 이펙티브니스를 보기 위한 그런 기능 등 단순히 솔버를 통해서 필드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출된 필드를 통해서 거기서 뽑아내고자 하는 결과를 특별한 기능들로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 CST이지만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라는 제품명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란 무엇이냐? 다소 시스템의 플랫폼 차원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CST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CST는 이제 온프리미스 해석 제품이기 때문에 한 카피 라이센스가 굉장히 이제 고가이죠.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까지 구비해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워크스테이션 하나 그리고 CST 라이센스 하나 이런 식으로 갖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 즉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CST의 경우에는 기존 CST랑 동일하지만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서브스크립션 형태가 비용이 지금 상당히 싸요.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가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를 CST 온프리미즈를 쓰기 전에 이 CST 온프리미즈를 한번 구입을 결정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그네틱스 엔지니어를 한 1분기, 1년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클라우드의 CST를
활용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자기장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ST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CST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CST를 아마 써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먼저 CST라는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과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안테나라는 어플리케이션, 또 자동차의 레이더라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전자제품의 PCB라는 세 개의 아주 메이저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가장 먼저 CST의 일반적인 기능과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ST라는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는 1992년에 개발이 됐어요. 지금 한 3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에는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RF, 고주파, 안테나 해석 등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지금은 8개의 모듈 중에 하나의 모듈인 것이죠. 그 모듈로 처음 출발을 했고 2016년에 다소 시스템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차원에서 전자기장 해석을 할 수 있도록 CST를 플랫폼에 넣어 놓은 것이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ST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기장 분야에서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CST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기장 해석을 위해서는 CST를 쓰면 웬만한 전자기장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검증되어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전자기장 해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자기장 해석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저도 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제너럴한 관점에서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전자제품, 뭐 차량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제품들이 무선 통신을 하죠. 그리고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고주파의 시그널들이 하나의 제품 안에서 통합되어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뭐 시그널 간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모두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전자부품이 하나의 제품 내에 통합되고 그 간격이 엄청 조밀하게 집적도가 증가해서 전자기장 현상으로 인한 그런 이펙트가 상당히 심해지게 돼요. 그 현상들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알 수도 없고 직접 만들어 보고 봐야 그 성능을 측정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성능을 측정한다 해도 그 원인을 시뮬레이션이 없이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자기장의 관점에서 보면 니어필드 리전과 파필드 리전이 있는데 파필드 리전은 직접 이제 전자기파가 멀리 날아가서 통신을 하는 리전이고 니어필드 리전은 어떤 전자기적 에너지에 의한 커플링이나 간섭 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영역입니다. 두 영역에서 모두 전자기장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PCB,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많은 칩이 아주 작은 PCB 안에 집적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요 안에 뭐 요런 칩들이 한 뭐 몇천 개, 수만 개, 트랜지스터가 뭐 몇십만 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새 반도체 설계 기본인데 이런 부품들이 통합돼서 마치 시장통 같이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뭐 100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서로 다른 시그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PCB 설계, ECAD 파일을 고려해서 전자기장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안테나가 무조건 필요한데
이 안테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기파를 인위적으로 이제 송수신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만드는데, 안테나를 부품을 설계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면 그대로 성능이 이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테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자기적 현상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 제품 내에서 안테나의 지향성이나 임피던스나 반사계수, 또 공진 주파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성능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CST에서는 독자적인 수치 해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메쉬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인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 하나의 메쉬셀 안에 이런 곡면 구조가 있다고 할 때, 메쉬셀 안에 하나의 물질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체의 부드러운 곡면 구조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레고처럼 메쉬셀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쉬셀의 낭비가 상당히 심하게 되죠. 근데 CST에서 자체 개발한 메쉬 처리 기법으로는 하나의 셀 안에 도체와 유전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PBA 기법, 그리고 또 얇은 도체 씬 패널 구조를 씬 시트 구조를 메쉬셀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이런 TST 기법,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서 결국의 목적은 정확하면서도 시간을 줄이면서 전자기장 해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해석 기법들이 독자적인 기술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고, 예전부터 개발돼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CST에서 전자기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물론 CAD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메카니컬 CAD라든지 PCB 레이아웃에 관련된 일렉트로닉 CAD 파일을 임포트 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사별로 다양한 포맷이 존재하죠. 공통적으로 쓰는 3D 익스체인지 포맷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익스포트 할 수 있고, 자주 쓰는 이제 2D 포맷, 2D DXF 파일이나 거버 파일 등 이런 2D 포맷을 익스포트 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제조사에 따른 이캐드 포맷들을 거의 모든 상용 이제 포맷들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CAD 파일,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카티아 등 다양한 3D 메카니컬 CAD 파일을 불러와서 그 구조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바이오 모델들, 복셀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체의 어떤 물질 특성을 반영한 그런 모델들을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 딱 집어서 이런 워크플로우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또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자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고주파 해석 영역, 이 영역이 아마 가장 주로 쓰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영역들에서의 해석이 고주파 영역에서의 해석만큼 충분히 신뢰도가 있고, PCB 해석 영역, 또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EMC, EMI 영역, 입자 동력학 영역, 또 주파수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스태틱 정적 해석이나 아니면 로우 프리퀀시, 모터나 액추에이터, 어떤 자석에 의한 힘을 분석하는 그런 영역,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역들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조금 너무 제너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주파 해석 영역에서는 일단 단품 자체, 싱글 안테나 자체의 어떤 전자기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RF 부품, 필터나 앰프나 커플러, 전송 성로, 믹서, 웨이브 가이드,
이런 것들의 주파수에 따른 전달 특성, 위상 편의 등의 성능을 해석하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는 어떤 전자기파를 쏘아서 타겟의 위치나 속도 등을 탐지하는 것이죠. 레이더는 보통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해석하기 위한 따로 레이더 해석을 위한 솔버가 있고요. 또한 이제 바이오메디칼, 또 인체의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뭐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MRI, 뭐 하이퍼설미아, 열 치료기기 이런 의료기기인데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설계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학 분야, 자외선이나 적외선,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가시광선 등 파장이 엄청나게 짧죠. 이런 광학 장치에서의 옵틱스 영역에서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 피리오딕 스트럭처. 피리오딕 스트럭처는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의 물질이 인피니트하게 모여 있어서 싱글 컴포넌트일 때 특성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뭐 이런 배열 안테나나 메타 물질 등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특별한 솔버와 기능들이 CST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살펴봤고, 또 다른 이제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로 PCB 해석 분야가 있는데, 고주파 신호가 PCB 내에서 집적되어 있을 때 신호의 무결성, 노이즈를 얼마나 타고 이 왜곡된 파형이 안정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SI 아날라시스, 그리고 전력 분배 네트워크에서 처음에 시작한 전력이 로스를 겪어서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감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전력이 열로 손실되는지 등의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PI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SI와 PI의 코시뮬레이션, 동시에 SI 해석과 PI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회로 차원의 어떤 PCB에 존재하는 회로를 스키매틱 차원에서 등가 회로 모델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뭐 브로드밴드, 내로우밴드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내로우밴드 모델 익스트랙션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PCB의 특성을 추출할 수가 있고, 또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PCB가 얘가 EMC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이 PCB의 모양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런 룰을 체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자드,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참 많은데요. 또 이제 정적 및 저주파 해석 영역에서 보자면 어떤 자석과 관련되어서 주파수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기계적인 부품과 전자기적 현상이 결합되는 그런 영역, 일렉트로 메카니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뭐 제너레이터나 모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의 전자기 특성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 볼티지, 하이 커런트 어플리케이션, 뭐 부싱이나 버스바, 뭐 하이 볼티지 트랜스포머 등의 전자기적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영구 자석이 포함된 어떤 모델, 그런 모델에서의 자기장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캐패시턴스나 인덕턴스를 감지해서 센싱하는 그런 제품들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력 전자기기, 변압기나 코일 등의 전자기장 특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EMC, EMI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고, RE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의도치 않은 방사에 대한 문제, 또 conducted emission, 저주파에서 전류가 많이 흐를 때 서로 다른 이제 선로 간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 그리고 radiative susceptibility, 어떤 전자제품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노이즈를 얼마나 타는지, 또 conductive susceptibility, 어떤 정전기가 일어난다든가 벌크 커런트 인젝션 등 갑자기 순간적으로 큰 뭐 전류가 들어온다든가
전압이 걸린다든가 했을 때의 PCB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동력학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어떤 가속기에서의 배전된 입자가 필드 내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위치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고, 진공 상태에서의 장치들, 마이크로웨이브 튜브나 클라이스트론, TWT 등의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고, 우주 에어로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전자기장에 의한 열 효과, 또 기계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나 브레이크다운 등의 현상을 분석해서 최적화할 수가 있고, 또 광학적인 빔 옵틱스 분야에서 배전된 전하빔의 엑셀러레이션이나 포커싱, 컬리메이션, 웨이크필드 이펙트 등의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다 이제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설명하는 건 어렵고, 모듈 단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안테나를 해석할 때 쓴다. EM 스튜디오, 어떤 모터를 해석할 때 쓴다. 그리고 파티클 스튜디오, 가속기를 해석할 때 쓴다. 엠피직스 스튜디오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얼마나 발생하고 주변의 온도 분포를 해석할 때 쓴다. 그리고 PCB 스튜디오는 아까 말한 대로 PCB 레이아웃을 직접 임포트 해와서 그 안에서의 SI나 PI 등의 해석을 하고, 케이블 스튜디오, 케이블 하네스, 도선이 여러 다발이 묶여 있을 때의 그런 전자기적 효과를 분석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 모듈들을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3D 모델을 회로 차원에서의 등가회로 모델로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CST의 일반적인 기능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테나를 해석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안테나는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면 어디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테나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안테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제품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품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거는 어떤 안테나의 기능을 트레이드 오프한 거예요. 어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제품의 컴팩트한 디자인을 위해서 안테나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자기적 현상을 해석하고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테나를 설계할 때 어떤 워크플로우로 설계를 하냐, 안테나 자체만 가지고 먼저 성능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그라운드 구조에 따라서 안테나의 특성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그라운드와 연계해서 다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사용 관점에서의 케이스라든가 유전 물질, 유전율이 높은 이제 물질들은 또 안테나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또 해석을 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테나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단품 자체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것이 안테나의 크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크기라고만 썼지만 안테나의 구조 자체에 의해서도 공진 주파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공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안테나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안테나로 사용되는 도체 자체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커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고려해서 원하는 공진 주파수에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크기가 똑같더라도 안테나의 형태가 달라지면 안테나에 유기되는 전류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공진 주파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안테나 단품 자체에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공진 주파수가 변하는지, 또 이 상태에서 공진 주파수를 원하는 대역에 맞춰왔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CST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테나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장형으로 달려 있으면 전자제품의 어떤 컴포넌트들과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등의 컴팩트한 제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죠. 이런 도체 알루미늄 형태로 된 외부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IC 모듈 등 아니면 뭐 글래스 등의 고유 전체 물질 아니면 배터리 뭐 또 커넥터 이렇게 모바일 폰을 예로 들면 다양한 전자부품들이 통합돼서 하나의 제품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됩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다른 부품들과 이렇게 낑겨 있어요. 낑겨 있는데 그러면 안테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의 안테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테나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여기 안테나를 디자인한 한 예가 있는데 똑같은 안테나를 왼쪽 그림에선 1번 위치, 이 위치에다 놓고 스마트폰인데 오른쪽 그림에선 4번 위치에다 놨는데 이 안테나가 동작할 때 그라운드 상에 유기되는 전류의 분포를 시각화해 본 건데요. 이 전류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1번 위치에서는 그라운드 상의 전류가 많이 흘러요. 1번 안테나가 동작할 때는. 4번 안테나가 동작할 때는 그라운드와 비교적 커플링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라운드와의 커플링이 일반적으로 크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안테나가 실제로는 이 넓은 도체까지 안테나로 사용되어서 좋은 효율과 넓은 대역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무조건 그라운드와의 안테나와 결합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라운드에서 노이즈가 큰 경우나 아니면 그라운드를 통해서 다른 안테나와 간섭을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라운드와 안테나가 얼마나 결합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안테나에는 뭐 LTE, 5G, 와이파이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서로 다른 통신 방식에서는 서로를 노이즈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상관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수의 안테나 간의 전자기적 결합을 줄이기 위한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안테나 형태를 바꾼다든지 안테나의 패턴을 서로 독립적인 패턴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고려할 수가 있고 S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주파수에서 특히 안테나의 결합이 큰지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의 결합이 크다면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탐색해 봐야겠죠. 그리고 안테나 간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방사 패턴의 상관도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안테나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위에 안테나랑 아래에 달린 안테나랑 이 패턴의 상관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이 두 안테나가 서로 다른 공간 영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엔빌로프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를 추출해서 그 상관도가 낮고 다이버시티 게인이 어떤 동작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1기가라면 1기가에서 다이버시티 게인이 높은 그런 특성들을 분석해서 공간상으로 이 독립적인 안테나가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미스 차트를 통해서 입력 임피던스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미스 차트의 중간 포인트, 이 원점 포인트로 임피던스를 맞춰야지 급전 신호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안테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력 임피던스의 매칭은 회로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3D 모델에서 그런 이제 회로까지 반영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로드가 크기 때문에 이 안테나의 3D 해석 모델을 가져와서 입력단을 회로 차원에서 분석해서 입력 임피던스 매칭하는 그런 서킷을 만들 수가 있다. 그 결과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안테나 파트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더 이제 빨간색 부분이 많아졌죠. 더 많은 에너지가 안테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이런 어떤 케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이제 안테나가 있는데 위쪽으로 방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벽면을 타고 케이스를 따라서 가이디드 웨이브가 생기는 경우 이런 식의 이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를 고려한 해석이라든가 또 이제 여기서 28기가 굉장히 높은 이제 5G 대역의 통신을 쓰니까 높은 주파수를 쓰는데 이런 가이디드 웨이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본 이제 5G 안테나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외곽 케이스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전파가 나가는데 이 케이스의 두께에 따라서 이 웨이브의 투과 특성이 달라져요. 물론 케이스가 얇으면 얇을수록 좋겠지만 이 28기가에서는 거의 프리스페이스 파장이 10mm고 유전체를 고려하면 이제 유전율이 높으면 파장이 더 짧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에 길이가 1, 2mm만 달라져도 트랜스미션 특성이 달라져요. 우리는 트랜스미션이 1로 많이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길 바라지만 이 유전체 두께에 따라서 유전체 두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테뉴에이션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두께에서는 다시 트랜스미션이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당히 5G 대역의 고주파 해석에서는 오히려 글래스 커버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렌즈처럼 만드는 것이 안테나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T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SA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체 복셀 모형을 고려해서 전자기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 텐데 인체에 의한 영향, 손의 위치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방사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실사용할 때 어떻게 조금 이제 전자기적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고 배열 안테나를 설계할 때 배열 안테나 설계를 위한 맞춤형 기능 어레이 태스크라는 위자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 직사각형 하나가 어레이 하나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급전을 다 고려해가지고 방사 패턴을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해진 스캔 앵글을 설정하고 그 스캔 앵글에 따른 급전의 어레이마다의 급전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어떻게 인가할 것인지를 아주 빠르게 해석해주는 어레이 안테나 설계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RP, TIS를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실제로 성능을 측정할 때는 컨덕션 파워를 인가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TRP나 TIS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CST에서는 컨덕션 파워를 직접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TRP 값, TIS 값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테나의 성능이 위치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장비에 이 위치에 안테나를 달았을 때랑 이 위치에 달았을 때랑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방사 패턴상에. 그래서 안 좋은 위치에 달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상의 방향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달면 좋을지 저 위치에 달면 좋을지 안테나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레이더의 해석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이더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레이더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은 있었어요. 그 레이더는 안테나를 사용하긴 하지만 안테나를 쓰는 목적이 조금 다르죠.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하는 안테나에 비해서 레이더는 어떤 정보를 실는다기보다는 그 전자파의 페이즈나 리플렉티드 된 매그니튜드 아니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통해서 타겟에 대한 타겟 속도, 뭐 물질, 뭐 어느 정도 위치에 타겟이 있다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레이더를 해석하는 것은 수치 해석적으로 다른 기법이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안테나는 안테나 주위의 빈 공간을 해석 공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지 않아요. 하지만 레이더는 어떤 타겟과 레이더 사이에
빈 공간이 굉장히 큰데 그 공간을 해석해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특별한 솔버가 필요하죠. isolver나 asolver. 특히 asolver에서는 플레이브 해석을 하지 않고 레이 트레이싱에 기반해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근사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플레이브 해석에 사용되는 T솔버나 F솔버에 비해서. 그래서 일렉트리컬 사이즈가 해석 공간이 커질수록 솔버를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레이더를 해석하기 위해서 T솔버, F솔버로 안테나 주변의 공간만의 전자기장을 분석하고 또 T솔버로 레이돔까지도 그렇게 큰 해석 공간이 아니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마이크로스코픽한 영역에서의 현상을 분석한 다음에 이 차체 프레임, 요거는 전기적 길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분석한 T솔버, F솔버의 결과를 소스로 가져와서 A솔버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T솔버, F솔버를 적용해서 설계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TX 레이더와 RX 레이더가 있는 상황에서 프락시미티, 둘이 얼마나 가까우냐, 가까우면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S 매트릭스나 방사 패턴을 최적화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레이더용 안테나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TX, RX에 따른 어떤 페이즈의 변화에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RX, TX가 있고 동일한 거리만큼 가운데 위치에 이제 타겟이 있으면 페이즈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겟까지의 TX 거리랑 타겟까지 RX 거리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옵저베이션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면 거리가 달라지고 둘 간의 페이즈 차이가 생겨서 이 페이즈 차이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더의 옵저베이션 앵글이 페이즈 차이가 어떤 일정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이 레이더가 좀 유효하다. 요 영역을 넘어가면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어느 정도가 신뢰성 있는 레이더의 옵저베이션 앵글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테나 해석 결과를 레이로 분석하게 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퓨리어스 방사, 원하지 않는 방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레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원래 정면 방향으로 차량 레이더가 레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차체 내부의 프레임 내에서의 리플렉션들을 통해서 이런 마이너스 80도 방향에서의 원하지 않는 방사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차체 내부의 메탈 물질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이미지, 차체 내부에서 리플렉티드 된 레이가 레이더에서 관측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제 튕겨가지고 이 레이더로 다시 도달하는지 고스트 이미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차체를 고려해서 외부의 전자기장을 시각화하고 이제 실제 자동차 모델 그리고 지면에 의한 효과 요거를 모델에 포함시켜서 레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리플렉티드 되는지 어떤 각도로 리플렉트 되는지 어떤 각도에서 리플렉티드 된 레이가 어디로부터 맞고 튕겨져서 나온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이런 형태로 사이노그램으로 도출해서 스캐터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자동차의 차체 설계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야겠죠. 앞에 차를 감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해야 앞차를 잘 디텍팅할 수 있는지, 앞차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CB. PCB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PCB를 해석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CB는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이즈는 EMC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산 단계에 들어갈수록 다시 그 처음에 디자인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물론 처음에 연구 개발 단계에서 모든 이펙트를 고려하고 EMC 문제를 감안하고 설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파서빌리티가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EMC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B 해석 기능이 필요하고, PCB를 해석하기 위한 기능에 앞서서 간단한 룰을 체크해서 기하학적 그런 이제 CAD, ECAD, PCB 레이아웃만 보고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룰들이 지켜졌는지. 여기서 보면 이 도선이, 이 시그널 트레이스가 그라운드에 너무 체외각에 가깝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드책이라는 기능에서 어떤 정해진 규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책에 관한 EMC, SI, PI 룰에 관련된 26가지의 룰들을 설정하고 그거가 지켜졌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CB를 보게 되면 신호 무결성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디지털 신호는 1010으로 가지만 아날로그 신호는 1에 가까운 어떤 값으로 가고 그 파형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 의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 차원에서 어떤 주파수에서 지금 노이즈가 많이 받는지, 또 시간 영역에서 트랜지언트하게 펄스 시그널이 입력됐을 때 그 펄스가 어떤 파형으로 아웃풋에서 전달되는지, 결국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 둘 다 신호 무결성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무결성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원하고자 하는 이 PCB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해석을 원하는 네트를 설정하고 포트를 설정한 다음에 그 핀 간의 S 파라미터 전달계수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함으로써 1번 핀에서 시작한 시그널이 예를 들어 4번 핀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전달계수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 신호 파형에 따라서 펄스 시퀀스 0, 1, 0, 1, 0을 넣었을 때 디지털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입력이 들어가겠지만 아웃풋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에 따른 이 왜곡되는 정도, 오버슈트와 언더슈트를 파형을 통해서 직접 시간 영역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 다이어그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통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I 다이어그램을 많이 측정을 하죠. 이런 TX에서 시작한 깔끔한 신호가 여러 가지 회로나 컴포넌트를 거치면서 왜곡이 많이 돼요. 이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타이밍에 지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누적된 이제 파형으로 보는 것이 I 다이어그램인데, 이 I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호의 어떤 시간 차원에서의 이 신호의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IBIS 칩 모델 등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I 해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DC, 주파수가 없을 때, 그리고 AC, 그리고 주파수가 있을 때, 주파수가 없을 때는 DC 저항을 분석해서 전력이 어떤 부분에서 로스가 발생하는지, 또 AC에서는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DC에서 저항이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어떤 회로상에 저항이 크게 나타나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어딘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 드랍에서 이렇게 PDM,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상에 해석하고자 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IR 드랍 해석을 하면 이 컴포넌트별로 어떤 컴포넌트의 어떤 핀에서 전압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PCB의 리즘별로 시각화해서 플랫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볼티지 드랍이 높게 나오는지, 또 서피스 커런트가 어떤 부분에서 높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 확인된 영역에 DC 레지스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시크니스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신호선로의 위스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식의 해결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또 AC에서는 AC에서는 이렇게 주파수별로 임피던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칩에
어떤 컴포넌트의 특정 핀에서 시작해서 특정 핀으로 들어갈 때 베어보드 상태에서 볼 수도 있고 파퓰레이티드 보드, 그러니까 칩 소자들이 마운티드 된 상태에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이제 빨간 영역에 특정 주파수 30MHz 근처에서 마운티드 된 보드에서는 어떤 공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변하는 원치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요 이제 임피던스 PCB의 임피던스 플랫을 봤을 때 요 영역이 굉장히 빨개요. 여기가 임피던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공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높은지를 보고 보통은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달죠. 이런 영역에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해석에서도 요 영역에 설정한 네트의 시그널 라인의 어딘가에 디커플링 캐패시턴스를 통해서 이쪽 부분의 임피던스를 디커플링 캐패시턴스의 값을 옵티마이즈 했더니 임피던스가 낮아졌다. 그래서 PI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식의 분석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제 PCB 레이아웃 차원에서 분석한 모델을 3D 모델로 가져가서 이제 풀웨이브 차원에서 EMC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CB 레이아웃에서 특정한 이제 EMC 분석을 하고 싶은 영역만, 왜냐하면 PC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너무 많고 이 특정 부분을 추출해서 뭐 비아나 네트나 레이어 등의 이런 패드 등의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이 부분만 갖고 와서 간단한 모델로 EMC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개의 포트가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신호가 가고 있어요. 1번 포트에서 2번 포트로. 근데 3번, 4번 포트에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죠. 1번에서 신호가 가다가 여기서 커플링 돼서 4번으로 간다. 그런 등의 현상을 이제 풀웨이브로 분석할 수 있는데 풀웨이브에서도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도 볼 수가 있고 주파수 영역, 어떤 주파수에서 그 커플링이 잘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EMC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PCB 모델의 외곽으로 어떤 부분에서 전자파의 세기, 그 E필드의 세기나 뭐 H필드의 세기가 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차원, 트랜스미션 라인 차원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외곽으로 제품 외부의 공간으로 파필드죠. 3m 정도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파수에서 이제 EMI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아이비스 모델과 연계해서 직접 이제 트랜지언트한 시그널을 인가했을 때, 펄스 신호를 인가했을 때 아웃풋이 이 1번 포트에서 2번 포트로 나올 때 어느 정도 시간 딜레이를 겪고 페이즈 차이가 있고 디스토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실딩 이펙티브니스, 그 어떤 전자제품의 실딩 캔이나 실딩 구조를 달죠. 왜냐하면 이제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해서. 근데 차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트가 간단하게 모두 꽉 막힌 플레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차폐가 잘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PEC 플레이트의 어떤 벤틸레이션, 어떤 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파가 새어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슬랏 구조가 여기에는 존재하는데 여기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넣지는 않았지만 슬랏 구조가 존재하면 그 슬롯의 랭스에 따라서 공진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서는 이 차폐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등의 실딩이 얼마나 이펙티브한지 등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 오늘 이제 좀 많은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에 따라서 고주파, 저주파, PCB, 구조랑 연령계에서 입자 해석, 케이블 해석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 해석, 전자기장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다양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과 위자드 등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레이를 본다든지 어레이 안테나를 설계한다든지 아이 다이어그램을 본다든지를 위한 포스트 프로세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클라우드 CST는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온프리미즈 CST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만 사용해 본다고 하시거나 뭐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플랫폼과 연계해서 뭐 플랫폼에 모델링한 걸 올렸는데 그걸 바로 전자기장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온클라우드 버전의 CST, 즉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엔지니어라는 제품명인데 그런 제품을 통해서 전자기장 해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